안녕하십니까. 생방송 굿데이 신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미입니다. 네. 이번 한 주는요, 정말 물폭탄급의 어떤 장맛비 때문에 네.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있었는데 네. 다음 주도 보니까 내내 피 소식이 이어집니다. 각별히 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굿데이 오늘도 저희는 굿데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나 씨, 최수경 씨 분위기를 좀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피했던 우리 이 주민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힘내십시오. 파이팅! 비 온 뒤 해가 좀 쨍하게 나는 것처럼 기쁜 소식들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나 씨가 첫 소식을 아주 막 깔깔깔깔 기쁜 소식 준비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아니, 시장에 가면 왠지 이 고향에 간 것처럼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난 시즌3! 우리 시장 요정들이 이번에는 어떤 시장으로 갔는지 함께 가시죠.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장사하자 간다 전통시장 간다 경제 살리러 간다 홍대시장 가는 날이 장날이라예. 장날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 동해 안에 최고의 시장 흥예시장이거든요. 이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흥예시장 형님, 여기 이 흥예시장이 진짜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됐는데요? 일단 제가 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기습 질문이네요. 아니, 사실 흥예시장이 오래됐지. 예,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골원님이 살고 계신 마을이기 때문에 예. 약 한 130년 됐습니다. 깊은 1965년도부터 시장이네요. 흥예시장으로 불려가지고 약 50년 동안 지금 흥예시장이라는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날 흥예시장은 사람이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보통 한 3천에서 한 5천 명 정도 왕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칠포란 가까운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자연산, 그리고 곡강이라는 마을에서 나오는 시금치, 전국이 쌓아준 시금치입니다. 흥예 시금치 유명하죠. 제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님요, 수산물 싱싱하지요. 동해안 청정 해역에 거기다 또 시금치 최고란 갑니까? 철분 칼슘 회장님, 아이고, 좋아요. 많은 분들한테 오시라고 한 말씀 하시죠. 예, 흥예시장에 오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항상 즐겁게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5일장입니다. 2일 7일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2일 7일입니다. 5일장. 시금치가요. 수산물이요. 흥의 시장에 기가 막히네. 말려 있어. 네, 가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시장이라뇨. 아마도 많고 많은 특산물 때문일 텐데요. 야, 근데 형님, 진짜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이 장날이에요. 장날이 야, 진짜 형님, 이런 느낌이 장날이잖아, 형님요. 일방통행이 가능한 찐 장날의 풍경. 여러분도 오랜만이시죠? 아주 정겨운 풍경입니다. 그렇죠? 시원하게 오셨네요. 근데 아줌에 이 흥의 장날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많이 오죠. 그 이유가 뭐라요? 뭐 시골이고 뭐 가격도 물건 싱싱하고 물건 싱싱하고 과일도 싸고. 과일도 싸고. 그렇구나. 전통 5일장만의 넉넉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사방에 펼쳐졌는데요. 포항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소입니다. 야, 형님, 여가 끝이네요. 야, 끝에 형님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아저씨, 이거 콩물 맞지? 네, 맞습니다. 직접 삶아갖고 비지를 걸러내고 콩 단백질을 물을 짜내서 만든 거예요. 이 두부는요? 두부도 직접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흥예시장에서 이 하신 지는 얼마나 됩니까? 흥예시장에서 한 지는 3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전체 두부 한 지는 12년 됐는데 지금 5천에도 제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아니. 내가 두부 공장 셋째 아들이잖아. 우리 집이. 아, 그랬군요. 두부 맛을 좀 아시겠는데요. 우리 집보다 그러니까요. 우리 집 두부보다 더 낫다. 형님 아버지하고 형님들하고 싫어할 텐데 괜찮아요. 지금 안 하잖아 이제. 아, 이제 안 하니까. 아버지가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 어머니들 두부 했는 거를 많이 먹어봤거든요. 일단 입에 넣어가 눌러보면 알아요. 놀랍고. 입에서 눌러야 되는 거죠. 예. 그 식감을 얘기하는 것 같죠? 두부가 하도 좋네요. 다른 건 없습니다. 뭐 특별한 그 기술이라기보다는 콩의 단백질을 함유량에 맞게끔 강수를 적절하게 잘 쳤을 때 좋은 거고. 알지? 어쨌거나 대박 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우리 아이씨 가게 자랑하면 많이 있어. 뭐 별 특별한 자랑 없고요. 그냥 열심히 소비자한테 좋은 제품, 좋은 상품으로 만들면은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부부들아 나의 사랑아 멋진 내일을 위하여. 어느 품목에도 다 적용되는 노래예요. 네, 이 복닥복닥한 시장 안으로 더 들어가 봤는데요. 아따, 야, 형님, 이거 어묵이잖아요. 와. 저기서 나온 만두야. 안녕하십니까? 이 어묵을 부산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여기서 직접 제조 판매합니다. 직접 제조 판매합니까? 규모는 조금 적지만 공장식으로 어묵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연이 많은 수제 어묵집입니다. 시장 어묵은 진짜 놓칠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칠포가는 쪽에서 공장을 하다가 예. 그 공장을 쉽게 말해서 망했네요. 그렇지 망했지.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망했는데. 흥례시장에서 흥한 거야. 그래서 이제 흥해시장 와가지고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흥해시장에 들어온 거지. 이게 종류가 다르네요. 예, 종류가 틀리죠. 이거는요? 이거 매운 거. 매운 거. 예, 청양고추 들은 거. 요거는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네. 그럼 무 보고 맛이 있으면 살게요. 맛이 있으면은 사시고 예. 맛이 없어도 사시고 해요. 아, 무조건 사야 되네요. 이 성공하신 이유가 형님 있어요. 드지 말고. 맛이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도 사시고 맛이 없어도 사시고. 맛이 있어도 사시고 맛이 없어도.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묵 먹으러 부산 내려갈 필요 없다. 아줌마, 이거 5,000원짜리를 6개를 만들어줘요. 내가 무 보니까요. 진짜 맛있네요. 아, 나 이거 한 개 더 먹어봐도 돼요. 아이고 드십시오. 아, 나 진짜 형이. 저는 안 줘요. 드셔도 됩니다. 사장님. 저때 제일 고맙습니다. 맛있죠. 아드님. 맞아. 내가 지금 먹어봤는 어묵 중에서 제일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요. 형님 서울 갈 때 하나 가져가 있어. 야. 기막힌 그 맛의 포장 필수. 그런데 포장할 곳이 더 남았습니다. 바닷가 시장만의 필수템이죠. 싱싱한 해산물 천국에 다다랐는데요. 수족관이. 야. 딱 전부 해산물이야. 아이고 아줌마 수고합니다. 야, 형. 와 이게 뭐야? 형님 이게 그거 아닙니까? 저거 뭐 광어. 이거 광어 맞지? 그럼 이거는 뭡니까? 부시리. 근데 싱싱하네요. 저희가 당일날 매일매일 작업을 해서 경매를 봐서 옵니다. 흥해시장은 다들 화로차들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경매를 다 봐고 그날 다 소진시킵니다. 아, 오징어 한번 봐도 돼요. 싱싱함이 보장이 멋있다. 되네요. 예. 그러니까. 아, 야, 진짜. 아이고, 야. 팔딱거리는 거 보세요. 형님요. 야, 오징어. 아재 요즘 오징어 귀하잖아요. 생물은 정말 보기 힘들죠. 야, 아들이. 와, 진짜 따갑네요. 예, 그 몸이 이게 나중에 흉터 생길 거예요. 따끔할까요, 이제? 저희도 보면 이게 손을 감는데 이게 쓰라립니다, 오래가게. 아, 잠깐만요. 저기 진짜 쓰리다. 아니, 이런 건 처음 무슨 보는데요. 오징어. 오징어. 아, 딱. 형님, 벌써 피나죠? 피나네 이거 봐. 물린 거예요, 이빨에. 오징어 만들어. 오징어가 한성중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응급처치를 받은 우리 시장 요정. 저는 한 5, 6년 됐는데 저희 어머니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40년, 어머니가 한 30년 좀 넘게 하시고 제가 나머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 이 하실 때는 애 많이 자셨겠다. 아, 뭐 찬바람 맞고 뭐 손실해 가면서 막 고생한 모습들 뭐 저희는 뭐 어릴 때라도 그거 다 보고 컸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장사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 또 이 장사만 하는 게 또 없더라고 보니까 저도 여러 사람을 시작 많이 해봤지만 이게 사람 만나는 직업이 이게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돈 벌어서 엄마한테 왜 해드리려고요? 엄마랑
좋은데 여행 가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여행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엄마 사랑하지요? 사랑하죠. 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봤어요? 술을 한 잔씩 먹을 때는 얘기를 합니다. 술을 안 먹고 이야기해봐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면서 그렇게 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분위기 급반전 아시죠? 이제는 즐기셔야 합니다. 포항의 최고의 시장! 왔어요. 시장의 스타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흥의 리라 패션 2 이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백댄서도 있어요.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은 높이 들어 건배를 이상이 화려하시네요. 그렇죠. 패션을 하고 계셔서. 지 못해 웃어버린 이분은 숨은 고수신데요. 운명이기에 미련마저 주어야겠지. 이야. 잘합니다. 박수배. 나 남자 많이 올리겠다 해입니다. 노래가 세상에 무슨 고기 자르면서 네가 난자 내 사랑. 야, 이 아줌매가 고기 팔 아줌매가 아닌데 잠깐.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 아줌매는 우리 따라 댕겨야 되겠다 진짜. 그 자신을 알라며 군대 뺏고 간 말을 오늘 색깔이 아주 다양합니다. 난타 공연도 하네요. 와. 아주 끼와 재주가 많으신 아저씨 분이에요. 이거 언제 끝나요? 너무 짓궂으신데요. 아니 뭐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때리든지 그래 해야지. 저는 원래 생화만입니다. 예? 생화만.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때리면 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형님 노래 위하여 그 노래 같이 한번 때려봐요. 야, 한번 멋지게. 예. 자 우리 흥의 시장을 위하여. 거친 다시 바길도 험한 비탈진 길도 아주 뭐 환상의 콤비입니다. 즉석 연주인데요. 같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거친 내 인생이네. 북치고 북을 두드려라 나의 친구야. 우리 꿈은 지금부터 즉석인데도 케미가 아주 좋네요. 북을 두드려라 나의 지금 제대로 치고 있는 거 맞죠? 시작 위하여 진짜 흔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야 오늘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흥의시장에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같이 어울려서 즐거움을 많이 맡게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님 흥의 시장은 그냥 흥이 나네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흥이 나는 흥의 시장 좋구나. 흥의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흥해라. 흥의 시장. 흥의 시장으로 마여 있어. 앞으로도 시장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가는 날이 장날 시즌 3 5번째 시장이었습니다. 네. 포항하면은 예전에 그 지진도 그렇고 지난해 집중호우 물난리 피해를 좀 많이 겪었던 곳인데 네. 올해는 뭐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이었는데도 아주 날씨가 괜찮은 날 촬영을 잘했어요. 맞아요. 역시 이 이름처럼 흥의 시장이 이 흥이 아니라 흥하는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흥의 읍 자체가 포항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거든요. 향교, 서원이 있고 그리고 곡창지대와 함께 칠포, 월포 이 바닷가로 연결이 되는 그야말로 입지가 최고인 곳이에요. 그렇네요. 안 흥할 수가 없겠죠. 그렇네요. 저는 사실 주말마다 포항 바닷가로 좀 여행을 가는 편인데 이 싱싱한 오징어며 수제 어묵이며 두부를 보니까 이제는 포항 바다뿐만 아니라 이 흥의 시장도 꼭 한번
한번 들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숭례시장 장날이 매달 2일과 7일이라고요. 꼭 네. 기억해뒀다가 네. 이렇게 바닷가 시장이 주는 이 분위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흔하게 한번 제가 꼭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어지는 소식 우리 최수경 씨가 또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7월이 네.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제 생일이 있는 날이에요. 오, 예나 씨 생일이 있는 날. 아이고, 못 들었다. 네. 예나 씨 생일도 있지만요. 네. 사실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이거든요. 아. 네, 산업 현장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들이 정말 많잖아요. 오늘은 이 사건 사고들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안전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장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핫둘, 핫둘, 핫둘. 안전! 짜잔! 여러분, 제가요, 오늘은 새내기 안전관리 감독관으로 변신을 해봤습니다. 오. 어떻게 좀 잘 어울리나요? 안전! 요즘에 이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들 관리 감독만 미리 잘해줘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철두철미한 안전관리 감독 선배님들께 한 수 배우러 이렇게 빼입고 출동을 해봤습니다. 선배님들 만나러 가보실까요? 선배님! 어디 계세요? 선배님! 저 최수경에게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줄 첫 번째 기업을 찾아서 대구 달성군 부지면으로 달려갔습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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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좀 당황했거든요. 잠깐만, 빨리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관리감독자 중심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은요, 전국 최초 대구 고용노동청이 산재 사망사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인증해주는 제도인데요. 올해 상반기 총 5곳의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뭐 한두 분 정도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보건이 엄청 중요하다 보니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안전보건팀 맞나요? 저희 안전보건팀과 관리감독자 선임분 계십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 안전보건팀은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지도 조언 보좌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관리감독자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현장 전문가가 안전한 환경을 만든다는 게 다른 점이죠. 특히 2차 전지 글로벌 회사인 이곳 엘사는 대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명 앵커 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만큼 산업 노동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1단계는 그럼 어떻게 진행돼요? 1단계는 저희가 위험 요인을 어떻게 조금 발굴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인이 발굴이 되고 나면 저희 안전보건팀에서 발굴된 위험 요인을 검토를 합니다. 법적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자들하고 같이 위험 요인 검토를 했던 거를 한 번 더 최종 결정을 하는 미팅을 진행을 해요. 관리감독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이때 안전보건팀과 관리감독자가 함께 점검합니다. 이제 포켓지 장치가 많이 이제 체결이 되거나 했을 때 위험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리스트를 이제 포켓지 장치 그리고 리모컨에 이제 좌우 방향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매의 눈으로 살핀 내용을 관리감독자 전체가 공유하고 이 자리에서 위험 요인을 최종 결정합니다. 집중 관리할 곳을 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1차 안전 점검이 끝이 나는 거예요? 1단계 위험 요인 발굴부터 해서 조치 사항까지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가 완료가 되어서 이 체크리스트를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점검을 하고 있고 컴퓨터 내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중심 산업안전보건관리 2단계 최종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직원에게 배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리감독자는 위험 요인별로 업무를 배정받는데요. 담당자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부장님, 여기 지역의 이 탱크 투입구 버튼 작동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곳은 미리 살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선배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관리가 되나요? 우선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먼저 정지를 시키고 추후 이제 안전보건 절차에 대해 가지고 플로우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위험들이 발굴이 되지 않기 위한 작업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해결을 먼저 한 뒤에 추후에 예방 방향까지 싹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멋있습니다. 혹시나 또 이런 추가적인 사례들도 궁금한데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작업자들이 항상 이제 무거운 거를 이제 올렸을 때 어깨가 아프다라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압축시키는 장비들로 인해서 작업자가 이제 떨어뜨리는 행위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설비를 좀 추가적인 발굴 개선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이 우수 사업장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안전환경 점검반입니다. 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끌어냈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1년에 2번은 센터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렇게까지 좀 철저하게 하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회사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좀 궁금한데요. 우선 관리 감독자들이 감독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안전보건 관련된 예산과 역량 강화 그리고 인력 보충 등을 지원하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관리 감독자에게는 만족할 만한 보상 체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새내기 관리감독자 저 최수경, 이번에는 대구시 검단동에 있는 두 번째 회사로 향했습니다. 선배님! 어디? 역시나 오늘도 선배님을 찾으시죠. 계신가요?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안전 선배님들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 S사는 대구에 뿌리를 둔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인데요. 무려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이고요. 경영 철학이 안전 제일주의가 인간 제일주의다입니다. 그래서인지 안전에 진심을 다한 결과 우수 사업장이 됐죠. 안전에서의 첫 번째 수칙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안전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작업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근로자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 현장에 QR코드를 배치해서 즉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도 아주 스마트하게 하고 있죠? 네,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마침 또 점검 중. 예, 맞습니다. 직접 관리감독자분께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데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우수 사업장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작업을 하고 있다가도 문제 요인을 발견하면 관리 감독자가 바로 출동합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진행을 해요? 작업 시작 전에는 무조건 다 점검을 다 해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예, 맨날 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점검 중이라고 표지판을 붙이고 안전기를 꽂고 난 후에 저 공무보존반에 연락해가지고 안전하게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예. 평소에 뭔가 불편한 게 있었다 했던 게 개선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출기에서도 지금 작업자가 계단을 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 이 난간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자나 그 작업자분들이 개선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설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계단이 쏙 들어가네요. 네. 통로압부까지 되는데 세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예방의 길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는 거겠죠. 특히 이곳은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누구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현장 노동자의 안전 인식 수준이 높다는 말입니다. 화재 위험이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앞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발견한 위험 요인을 공유하는 1단계 회의가 열렸네요. 네, 이 같은 단계별 산업안전보건관리는요, 대구 고용노동청이 효율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 만든 실천 가이드에서도 강조하는 네,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저희 공장에 특히나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지게차를 운행할 때 레드라이트를 설치해서 지게차가 움직이는 반경을 이 보행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과 금융교체 작업을 할 때는 크레인을 사용합니다. 크레인을 사용할 때 이제 보행자들이 움직이면서 크레인 작동 중인 거를 모르고 진행하실 때가 많은데 그때 이제 고보라이트를 설치해서 보행자가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놨습니다. 선배님, 지금 저기 뭔가 일이 일어난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한번 진짜 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안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살짝 분위기가 살벌하죠? 그러네요. 뭐 혼나는 분위기인가요? 어떤 상황일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십니다. 실례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사다리 작업 중에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안전모 착용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중입니다. 오, 아니 선배님 그러면 관리 감독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도 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1단계에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발굴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관리 감독자 분들이 그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업무 분장표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도 다 배포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주머니에서 수시로 꺼내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안전관리에 정말 진심인 분들이네요. 네, 관리 감독자도 항상 대기 모드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만요. 이곳이 자랑하는 산업안전 시스템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안전에 있어서는 경영 책임자와 노동조합이 손을 맞잡고 뜻을 모은다는 겁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이 공장을 책임지고 있는 그 공장장입니다. 공장장님! 예. 와,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그럼 제일 높으신 분이잖아요. 아마 그런가요? 네, 아니, 직접 이렇게 또 안전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제조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의 품질도 현장에 있듯이 안전도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직접 현장에서 사면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보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예측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우리 현장 직원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하거든요. 경영자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환경 하에서 그걸 유지 관리하는 거는 현장에 있는 관리 감독자가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면서 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공장을 위해서 파이팅! 파이팅! 안전 제일! 앞으로도 우수사업장처럼 관리 감독자가 먼저 안전을 챙기는 산업 현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관리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국에서 우리 지역이 최초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또 눈에 보이는 나름대로 성과가 또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이 관리 감독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산재를 줄이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올해 6월 기준으로 대구 경북 산업 현장의 사망사고가 지난해 대비 무려 61%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데요. 안전한 현장이 근무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근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맞아요. 이건 정말로 제 친구 남편이 오늘 화면에 보인 곳 중에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고 보니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단계별로 뭔가 이렇게 그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수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서 우수 사업장이 5곳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나눠진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안전관리 노하우를 배운 이 2곳이요. 우수사업장 가운데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이거든요. 앞으로도 우수 사업장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사고가 나고 나면 네. 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안전에는 예방에 좀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나고 오니까 뭔가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굿데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대구 경북의 생생한 현장을 연결해보는 굿데이 현장 시간인데 네. 오늘은 현장에 이주영 씨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이주영 씨. 안전! 굿데이 네. 현장 이주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 대구 북부 소방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촉즉발의 사건 사고들을 신고받고 출동하고 있는 재난 상황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 상황실이 아니라 바로 옆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소방관님들이 오고 가는 그 통로에 특별한 공간, 이름하여 아트 테라피 존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방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이름이 아트 테라피 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공간이에요? 네, 아트 테라피존은 예술 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치유와 성장을 이루는 치료법인 아트 테라피의 공간의 의미를 더한 합성어고요. 네. 여기 평범할 수 있는 계단실에 다양한 색과 문구를 활용해서 소방관들의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회복을 돕는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이지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기가 소방서 최초라고 합니다. 언제 그리고 왜 만들어진지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 북부소방서는 소방본부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다가 작년 12월에 소방본부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했는데 그때 현장 대원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자 해서 네.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2달간 연구한 끝에 이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미리 와서 둘러봤지만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하더라고요. 네. 아트 테라피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층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화시켜주는 보라색 층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네. 문구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문구입니다. 네. 네. 소방이님도 저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소방관님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네, 직원분들도 그렇고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었는데 네. 대다수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소방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물론 좋죠. 네. 여러모로 좀 힐링과 치유의 공간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이 위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동하면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첫 번째 구간, 여기 2층이라서 보라색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고 가는 계단 전 면을 이렇게 색깔로 구성해 있습니다. 중간중간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길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 문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짜잔! 이렇게 널찍한 창문을 통해서 개방감을 확 튀어주고 있습니다. 하늘도 한번 바라보면서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아트 테라피 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용하신 우리 이기련 구급 대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런지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신데요.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뭐 대부분들의 직장인들처럼 저도 출근하는 것이 매번 기분 좋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출근을 해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의 계단을 보고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이런 글귀들을 보면은 그래도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네. 응원이랑 위로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가 3층이거든요. 살짝이 보여주시면 세 번째 공간, 우린 항상 빛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대원분께서도 우리 구급대원님도 빛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의료계 파업이다, 환자 이송에 좀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고충이
좀 많으시겠어요. 아무래도 파업으로 병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진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중증도 분류를 통해 경증인 환자들은 기관급 2차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매 출동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중증 응급 환자가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응급 환자분들께서는 신고를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원들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 시민분들께서도 많이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께 힘내자고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올여름 이제 무더위와 폭염과 이제 많은 비가 예상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폭염에 지치지 말고 비 피해 없이 다치지 말고 현장 활동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련 대원님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건강하게 다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3층 초록색 구간, 아무래도 이 색깔마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초록의 경우에는 치유와 편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기련 대원님과의 대화가 조금 더 편안하게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에게는 뭔가 숲을 연상하게끔 하더라고요. 역시나 반층을 지나면 짜잔! 4번째 구간, 4층 노란색 구간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바쁘시잖아요. 그런 일상 속에서 이런 일상의 치유와 또 힐링의 공간이 굉장히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준 구급대원님 나와 계시는데요. 자, 요즘은 장마철입니다. 어떤 맞습니다. 일로 좀 출동을 자주 하실까요? 화재 활동으로는 저희가 노후화된 에어컨을 사용하거나 전선 등이 외부에 무방박이 노출되어서 에어컨 화재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구조 활동으로는 장마철 침수된 지역에 저희가 배수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건, 사고 현장을 목도하시다 보니까 심적으로 뭐 긴장감이나 스트레스, 압박감이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한 채로 출동을 하고 있고 복귀할 때는 육체적 피로도가 많이 쌓인 상태로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소를 하는 편이세요? 쉬는 시간에 체력 단련실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아트 테라피 존에서 야간에 팀원들과 간단한 티타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하시는군요. 네, 자주 이용합니다. 지금 4번째 구간이 노란색이라고 했는데요. 살짝 옆에 저희 문구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좋아하시는 구간이 좀 있으세요? 저는 저랑 잘 어울리진 않는데 여기 네. 봄철의 개나리 같은 요 노란색 생기와 네. 자신감, 이야. 이 구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왜냐하면 생기가 넘치시고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김동준 대원님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까지 근무 시간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마지막을 함께 인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방관님들께서도 많이들 애써주시고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대원님들 마주치면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은 아트테라피 존만큼이나 좀 위로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굿데이 현장 저는 지금까지 이주혁이었고요. 화재 진압대원 김동준이었습니다. 구호 외칠까요? 대구 소방 화이팅! 네, 노란색 배경이 참 예뻐 보입니다. 예.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습니다. 현장 진압대원이든 구급대원이든 24시간 늘 이렇게 좀 긴장감을 갖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인데 네. 노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안정감을 찾고 에너지를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 참 잘한 일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세심함이 깃든 이런 공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번에는요, 굿데이 네. 나들이를 한번 떠나볼 순서인데요. 네. 여름에다가 장마철이다 보니까 왠지 좀 실내 공간을 좀 많이 찾게 되는 요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네. 전시회 현장으로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기 저희 펭귄이죠? 그린피스와 함께하는 남극 탐사전 사진을 전시해서 대구 시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남극의 사진들입니다. 요즘에 또 기후 변화 때문에 맞아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서울에서 갖고 있죠. 진행하는 남극 사진전을 보았습니다. 지구 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져가는 빙하와 살 곳을 잃어가는 펭귄들은 인류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 대구 시민과 함께 현재의 기후 위기를 고찰해볼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녹아내려서 펭귄들의 서식지가 무너져 기후 환경 변화가 큰 빙하 아래로 맞아요. 작은 빙하들이 지금 다 보이고 있는데 이런 큰 빙하들이 지금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극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인간이 만든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얼음 녹고 있어서 얼음 위에 타고 있는 펭귄 얼음이 녹고 있네. 불쌍해 보여요. 발 디딜고 없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실천해서 딱 이렇게 잘 마음이 나진 않고 마음만 이렇게 있었다면 이 남극전이나 그리고 이 공간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건지 환경을 보호하는 게. 얼음보다 땅이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것은 모든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공감봄으로 오셔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생방송국 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 동안 빗길 교통사고 통계를 내봤더니 그 가운데 40% 정도가 요즘 같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가운데 또 7월이 최다치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굿데이 초대석에는요. 네. 대한민국 자동차 정비 명장을 모시고요. 네. 여름철 안전하게 좀 차량을 관리할 수는 없을까? 다양한 문제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용식 명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명장 최용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2019년도에는 우리 대구광역시 명장이셨는데 지난해 대구 최초로 차량 철도 분야의 대한민국 명장이 되셨습니다.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34년 동안 자동차 정비 직종에 종사해 오셨다고 하는데 예전 차부터 최근에 전기차까지 이렇게 안 다뤄본 그 차량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34년 동안 자동차 정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가 첨단화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군요. 또 철도도 함께 다시 명장이 되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분야가 철도와 자동차가 예.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합쳐진 돼 분야가 있군요. 되겠습니다. 그래요. 차량 분야, 자동차. 네. 정말 저는요, 이 차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수명이 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에 좀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또 우리가 건강 관리는 평소에 또 해야 되잖아요. 차도 그렇죠. 마찬가지가 아닐까 네네. 싶은데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이 차량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평소에 관리하는 방법을 좀 더 우리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 여름철에 타이어나 와이퍼는 정말 필수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작동을 좀 해봐야 되나요? 언제 안 좋은 건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자동차가 도로에서 그 제일 먼저 닿는 부위가 바로
타이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 점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겠죠. 네, 타이어를 점검을 하실 때는 트레드와 깊이와 그리고 공기량 그리고 타이어의 그 균열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타이어의 트레드의 홈 같은 경우에는 물을 배출하는 배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타이어의 홈의 배출구가 네. 홈이 깊을 경우에는 네. 물이 배출되는 양이 많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행 안정성이 확보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끄러지는 확률이 적겠죠. 네. 그 반대로 트레드 면이 적을 경우에는 물이 배출되는 양이 적겠죠. 그렇게 되면은 타이어가 물에 떠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행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고 제동력 또한 길어지겠죠. 예, 네. 동전으로 확인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를 하실 때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타이어 압력이 저하합니다.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이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겨울철에 하강한 만큼 여름철에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공기압 체크를 필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와이퍼 점검이 있는데 와이퍼는 1년에 약 2 내지 3회 정도 점검을 하신 다음에 교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교환을 하실 때는 필히 앞 유리창을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이물질이라든지 혹시 그 유리에 장착이 되어져 있는 그 기름기라든지 그런 유막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교환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까 동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적정하다고 트레드의 저희가 깊이가? 예. 트레드의 깊이가 500원짜리 동전의 이수신 장군의 가시죠. 네. 가시 보이면은 그 높이가 바로 규정치인 1.6mm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시 보이면은 타이어를 교환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타이어는 사전에 트레드 깊이가 얕으면 얕을수록 물의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미끄럽겠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딱 동전을 한번 끼워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 타이어나 와이퍼는 이제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뭐 네네.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되는데 네네. 사실 자동차 속이 더 복잡하거든요. 무슨 오일에 뭐 냉각수에 뭐에 맞아요. 이런 것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는 기계 마찰로 인해서 윤활이라든지 냉각을 하기 위해서 오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엔진에는 엔진의 윤활이라든지 냉각을 위해서 엔진 오일이 주입이 되어야 되고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유압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은 기계 부분의 윤활을 위해서 자동 변속기 오일이 주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계통에는 유압을 형성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액의 주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엔진 과열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냉각수를 보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라지에다 윗부분에 알루미늄으로 된 캡이 있습니다. 그 캡은 뜨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시지 마시고 옆에 보면은 보조 탱크가 있는데 보조 탱크에 있는 그 냉각수와 물을 이렇게 5대5 비율로 잘 희석을 해서 보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브레이크 액은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은데 계기판에 우리가 사이드를 작동시킨 다음에 해제를 시키게 되면은 경고등이 소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 경고등이 그대로 점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브레이크 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럴 이거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브레이크 액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브레이크 액도 있는 거군요. 네,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됐다든지 브레이크 액이 누유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해야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렇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이 차량 정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생소해야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아주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 올 때 요즘 같은 장마철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또 길이 많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것도 참 겁이 나는데 폭우가 막 집중호우가 내리면 차가 침수가 됩니다. 이것도 참 무서운 일인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도로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제가 지나야 될지, 지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앞차가 가는다든지 아니면 반대편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물높이를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타이어 높이의 60% 이상이면은 가급적이면은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60% 되는 그 높이는 그 전기 장치가 있는 부위고 그리고 차문을 열게 되면은 바로 차 실내로 들어가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바로 배기구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조등 높이 이상일 경우에는 절대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높이에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가 들어가는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는군요. 유입이 되게 되면은 엔진에 치명적인 고장이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 있는 도로를 이렇게 진입을 하실 때는 저속기아로 서행으로 진입을 하시는데 변속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시다가 시동이 꺼졌다. 그럴 경우에는 재시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견인을 하셔서 정비소에 가셔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일단은 타이어 높이의 60%까지 물이 차오르면은 차량에 진입하면 안 된다, 타면 안 된다. 일단 차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또 술을 마셔야 되겠죠. 예,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장마철도 화제가 됐던 것이 전기차였습니다. 요즘엔 전기차가 도로 위에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 침수 상황이라든가 또 장마철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전기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하단부에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분 유입을 막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밀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타이어 높이의 50% 이상 되는 물 높이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차는 조금 더 낫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에는 비가 오거나 습기가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실내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선호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가정용 전기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있다든지 습기가 있을 경우에는 누전 및 감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동차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비가 올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실내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는 일기예보를 미리 보시고 사전에 충전을 해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또 폭염이 이어지잖아요. 이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겨울철에는 뭐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름철에도 혹시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계절에 따른 온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히터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의 성능이 약 30% 정도 저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도 길어집니다. 반면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은 짧지만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서 배터리 성능이 저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에는 높은 온도와 그리고 습도 그리고 침수 등으로 인해서 누전 및 감전 사고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화재 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을 시킬 때는 충전되는 용량을 20에서 80%로 충전을 시켜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그 차량 명장을 모시고 장마철, 여름철에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자, 차량을 좀 미리미리 점검해서 휴가철에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명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잠시 해가 났다가 다음 주부터는 이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전망인데요. 네. 긴급 복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걱정입니다. 일손이 네.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함께 좀 이렇게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장맛비가 무사히 지나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